평창올림픽 이후 평양응원단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김혜란 양의 이야기를 통해 응원단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김혜란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청춘송가를 연습하고 있었죠. 우리 학교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예술대학이라 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제가 다니던 성악과는 더했죠. 그런데 갑자기 학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보통 학장실 호출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 선발위원들이었어요. 최성철 감시관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 합격이라고 했죠. 그 순간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 결정됐어요. 키 165cm 이상, 가정성분 완벽, 외모,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발된 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응원단으로 선발되면 엄청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엄마 박순옥과 동생 태연이한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계란아, 조심해야 해. 동생 태연이는 들떠서 우와. 누나가 TV에 나온다고? 하며 좋아했지만 엄마는 밤새 한숨만 쉬셨어요. 다음 날부터 특별훈련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춤, 노래는 기본이고 나만에서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들, 감시자들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법까지 배웠죠. 최성철은 우리를 쉴 새 없이 감시하며 북한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 번은 제 옆에서 훈련하던 오영희 언니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죠. 도와주면 우리도 동지애가 부족하다며 처벌받을 테니까요. 빨간색 응원복과 하얀 털모자는 우리의 새 유니폼이 됐어요. 머리 모양도 화장도 다 정해진 대로 해야 했죠. 제가 립스틱을 조금 진하게 발랐다가 최성철한테 호된 질책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일부라면서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제게 당부하셨어요. 혜란아, 내가 뭘 보고 듣든 절대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동생 태연이는 누나가 부럽다며 저를 졸졸 따라다녔죠. 그래도 솔직히 전 설렜어요. TV에서만 보던 나만을 실제로 가볼 수 있다니. 물론 이런 마음은 깊이 숨겨야 했어요. 얼마 전 오영희 언니가 나만이 궁금하다는 말을 했다가 곧바로 교육실로 끌려갔거든요. 이후로 언니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우리 모두 그랬어요. 평양을 떠나기 전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혜란아, 꼭 돌아와야 해. 태연이도 누나, 나 기다릴게라고 했죠.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쌓이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저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평양의 그날 밤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평창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공기, 반짝이는 불빛들, 마치 다른 별나라에 온 것 같았죠. 최성철 감시관은 우리를 호텔로 데려갔는데 방 안에 수도꼭지에서 24시간 물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영희 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못했죠. 휴대폰도 다 압수당했고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창의 불빛들이 너무 예뻤어요. 경기장에서 처음 본 남한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달랐어요. 자유롭게 웃고 소리 지르고 우리가 배운 적대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북한 응원단 멋있다며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한 번은 화장실에서 남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제게 다가와 언니 화장품 뭐 써요? 피부가 너무 예쁘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죠. 우리는 남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저녁에는 호텔 식당에서 뷔페를 먹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었죠.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최성철은 자본주의의 허영이라며 비웃었지만 전 그저 이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TV에서는 우리가 나온 뉴스를 계속 보도했어요. 북한 미녀 응원단이라고. 하지만 카메라 뒤에선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고 잠잘 때도 번갈아 가며 감시했어요. 오영희 언니가 몰래 제게 속삭였어요. 혜란아, 여기 정말 다르지 않니? 그때 마침 최성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우린 서둘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언니는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다음 날 돌아온 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경기 중간에 잠깐 밖을 나갔을 때였어요.
길거리의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자유롭게 춤추는 젊은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이런 게 일상이라니.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매일 밤 일기 검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남조선의 허황된 번영이나 적들의 선전선동 같은 말들을 써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일기가 쓰여지고 있었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궁금했고 더 알고 싶었어요. 평창에서의 마지막 날, 한 할머니가 몰래 제 손에 초콜릿을 쥐어주셨어요. 너희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힘내라고 하시면서요.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북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 초콜릿을 꼭 쥐고 울었죠. 이제 다시는 이런 세상을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평양에 돌아오자마자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전기가 또 나갔더라고요. 평창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자꾸 떠올랐죠. 엄마와 태연이는 제가 돌아온 걸 기뻐하면서도 왠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우리 집은 평양 변두리에 있었죠. 간부들이 사는 중심가와는 달리 매일 정전이 있었어요. 물도 하루에 2번, 그것도 겨우 1시간씩만 나왔죠. 평창에서 24시간 나오던 물이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응원단 활동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남조선의 허황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요.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짓말을 쓰는 것 같아서요. 오영이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언니는 평창에서의 일은 꺼내지도 말자고 했죠. 하지만 우린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본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태연이가 물었어요. 누나, 남한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쁜 곳이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얼른 태연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죠. 그날 밤 엄마의 한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장에 나가보니 간부들의 부인들이 비싼 화장품을 사고 있더라고요. 평창에서 본 것과 비슷한,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해요. 빈부격차가 이렇게나 심했나요? 전에는 몰랐던 걸까요? 어느 날 새벽에 몰래 라디오를 들었어요. 남한 방송이었죠.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응원단도 나왔죠. 북한의 선전도구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음악 교습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장군님 노래만 가르쳐야 했죠. 평창에서 들은 케이팝이 자꾸 떠올랐지만 그건 금지된 노래예요. 한 번만 들켜도 큰일 날 거예요. 태연이가 학교에서 배워온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속아왔을까? 이제 와서 깨닫는 게 너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제 방에 오셨어요. 혜란아, 너도 느끼고 있구나. 그러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 결심했죠. 우리 가족을 이곳에서 꺼내야 한다고. 탈북을 결심하고 엄마, 태연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나 봐요. 혜란아, 엄마도 내가 평창 다녀온 뒤로 계속 고민했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싶었어. 가장 먼저 자금 마련이 급선무였죠.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를 시작했어요. 평창에서 가져온 화장품 샘플을 복제해서 팔았죠. 남한 화장품이라고 불티나게 팔렸어요. 엄마는 김치를 담가 팔았고 태연이는 학교를 빠져가며 장마당 심부름을 했어요. 오영이 언니를 통해 장민호 브로커를 소개받았어요. 언니도 탈북을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혜란아,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우리 함께 가자. 브로커 비용은 인당 $5,000. 우리 가족 셋이면 15,000달러가 필요했죠.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밤마다 몰래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엄마는 체력 보충하시라고 매일 산삼을 다려 드셨고 태연이는 수영을 배웠죠. 두만강을 건널 때 필요할 거라고.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옆집 김 아저씨가 수상한 눈초리로 우리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인민반장도 자주 들여다보고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검열이 나왔어요. 다행히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쌀 자루 밑에 돈을 숨겼지만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못 잤죠. 태연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누나, 우리 정말 잡히면 어떡해? 대답해줄 수가 없었어요. 오영이 언니네는 먼저 떠났어요. 새벽에 몰래 배웅해줬죠. 혜란아, 꼭 살아서 만나자. 그게 언니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나중에 들으니 언니는 무사히 남한에 도착했다고 해요.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비 때문에 경비병들의 시야가 나쁠 테니까. 태연이가 무서워하는 걸 달래며 강을 건넜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어요. 태연이가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났다고 했지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참았죠.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민호는 우리를 트럭에 태워 옌벤으로 데려갔어요.
짐칸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웅크린 채로.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저 앞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몽골 국경까지는 길고 긴 여정이었어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죠.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할 때는 숨 쉬기도 힘들었어요. 태연이가 기침할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죠. 사막을 건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물은 제한적이었죠. 하루에 한 모금씩만 마실 수 있었어요. 태연이가 누나, 나 못 걷겠어 라고 할 때마다 등에 업었어요. 17살 동생이 등에서 흐느끼는 게 느껴졌죠. 엄마는 발에 물집이 잡혀도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장민호는 우리에게 중요한 규칙들을 알려줬어요.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헛기침 소리만으로도 국경수비대가 알아챌 수 있어요. 그의 말대로 우린 손짓과 눈빛으로만 대화했죠. 국경 근처에서 경찰과 마주칠 뻔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비치자 우린 재빨리 모래 속에 파묻혀 숨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요. 3일 동안 사막을 걸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방향을 찾았죠. 평양에서는 전기가 없어 별이 잘 보였는데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별은 평양에서도 보이는 걸까? 사막의 밤은 너무 추웠어요. 우리 셋은 서로 끌어안고 잤죠. 한 번은 태연이가 열이 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가져온 약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의 놀라운 준비성을 다시 한번 느꼈죠. 드디어 울란바토르가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을 보자마자 엄마가 우셨어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힘을 내서 한국 대사관까지 걸었죠.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우린 모두 울었어요. 태연이는 기절해서 쓰러졌고 엄마는 계속 살았다, 살았다를 되뇌셨죠. 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죠. 대사관 직원이 이제 안전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찾아왔다는 게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밤거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마치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 밖 하늘을 봤죠. 여기가 진짜 자유의 땅이구나. 정부에서 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날 처음으로 전기와 수도가 24시간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태연이는 밤새 TV를 보겠다고 했고 엄마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감동하셨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하철 카드 찍는 법부터 은행 ATM 사용하는 것까지. 하지만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혜란 씨, 천천히 배우면 돼요라며 유튜브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PD 제안해 주셨거든요. 평창 미녀 응원단의 탈북 이야기.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어요. 태연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엄마는 분식집을 시작하셨어요. 평양에서 먹던 어묵국밥을 파시는데 입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얼마 전에는 오영이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언니도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평창에서의 그날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이제는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어요. 성악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엔 제가 정말 부르고 싶은 노래를요. 태연이가 좋아하는 K-팝도 함께 부르고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가끔 평양의 밤하늘에 떴던 별들이 생각나요. 그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별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제가 그 별이 되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그러시네요. 혜란아, 우리가 잘 선택했다. 맞아요.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고 이제는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